자랑스러운 KF-21 모든 계획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KF-21의 첫 비행은 별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국방과학연구소는 공식적인 일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획들을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탓에 공개되지 않은 계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최근 국내 여론들이 KF-21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자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 계획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2021 스트롱 코리아 포럼에서 한 한국의 첫 국산 전투기 KF-10을 이용해 위성을 공중으로 발사시키는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KF-10이 상공에 진입한 상황 즉 저음속 상승 궤도에서 로켓 발사체를 우주로 띄워 올리게 되면 중력과 항력에 대응하는 에너지가 최소화되면서 지상에서 쏠 때보다 비용을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거리로 쏘아 올리는 발사체를 훨씬 더 높은 상공에서 발사하겠다는 것인데요. 이는 국내 미래 우주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더욱 다각 KF-11을 연동시키면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창원 한국항공우주산업미래사업부문장은 연사에 나와 KF-11의 앞으로 우주 관련 계획을 밝히며 한국의 기술력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날 포럼을 통해 앞으로 국제우주정거장과 관련 재사용 로켓 등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KF-11이 관련 기술력을 습득한다면 크나큰 관심을 받을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어버린 이후 국내 연구진들의 주도하에 방위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국방부는 업무 보고자료에서 미사일 지침 종료와 관련해 우리 군지도의 방위 역량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전력체계 등을 보완 발전하겠다. 공중해상 기반 우주 발사체를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는데요. 공중 기반 우주 발사체는 중형 혹은 대형 항공기에 탑재한 우주 로켓으로 항공기에 실어 상공에서 발사한 뒤 성층권 이상 공간으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지상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고정된 위치가 아닌 가변적 위치에서 적시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미사일이 아닌 우주로켓이라고 표현한 만큼 일단은 소형 및 초소형 군사용 위성 등을 탑재해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로켓 개발에 초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보 상황이 엄중해지면 탑재체 위성이 아닌 탄두를 달 수도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진화할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렇게까지 우주 로켓 개발에 진심인 이유는 바로 북한의 도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여부를 정밀 감시하고 유사시 신속히 예방적 타격을 가하거나 반격 차원의 강력한 응징을 하기 위한 다목적 카드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국방부가 공중발사 우주로켓 플랫폼을 개발해내면 평상시에는 초소형 혹은 소형 정찰위성 등을 탑재해 저궤도로 띄우게 됩니다. 하지만 유사시 위급 상황에 대비해 로켓 기술을 응용한 공중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우주로켓이라고 타이틀만 명시되어 있을 뿐 사실 한국은 로켓이 아닌 미사일 강화를 위한 연막작전을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물론 지상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있지만 KF-11에 장착해 공중에서 해결하려는 이유는 비용 절감과 효율성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발사하게 될 경우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상 발사식 우주 로켓 비용은 천문학적 수준이었습니다. 미국의 우주 기업 ULA가 간판급 우주로켓인 아틀라스의 인공위성 등 각종 탑재물을 실어 우주에 보낼 때 고객들에게 청구하는 이를 단발사, 총 비용은 최저 1억 900만 달러 하나로 약 12만 10억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유엔 회의가 공식적으로 밝힌 일종의 최저 기본 운임일 뿐이고 실제 일당 발사 비용은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억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2,49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 영국 항공우주기업 버즈 노벨성 공중발사 우주로켓인 런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발사 비용은 1,200만 달러 한화로 약 133억 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런처원의 발사 비용에 아틀라스의 평균 발사 비용 대비 약 5.3%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일당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군으로서는 유사시 정찰감청 통신위성 등을 안보 상황에 맞춰 적시에 자주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중발사 방식은 지상발사보다 일반적으로 대기 밀도가 낮은 고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상 조건의 제약도 덜 받는데요. 국방부는 일단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공중발사 우주 로켓 개발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공중탄도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우주로켓과 미사일 기술이 같은 원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위성 자리에 단들을 쉽게 되면 응용 개발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외형은 우주로켓을 하고 있기에 사실상 이것이 미사일인지 로켓인지 정확히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개발된 공중탄도미사일은 평시에 일정한 작전 공격에서 비행하는 전투기에 탑재되어 있다가 긴급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경우 곧바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원한 적국인 북한은 물론 일본과 중국까지 수도 지역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규모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사실상 한국이 개발 중인 키예프에 21개 로켓 발사체를 달겠다는 것 자체가 공중탄도미사일을 탑재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이며 이에 따라 적극들에게 보복 응징을 가하는 것은 물론 섣부른 도발을 억제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기반으로 현무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성공했으며 함대지와 잠대지 탄도탄까지 여러 형태로 개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 개발들을 통해 하나의 미사일을 가지고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번 계획도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 발사체를 탑재하게 될 전투기를 보유하는 것인데 만약 한국이 키예프에 11을 개발하지 않았더라면 F-15 아니면 F-35에 해당 미사일이 탑재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미국 로키드 마틴에서 제작한 플랫폼이기에 미국 측의 개량에 대한 라이센스 허락을 맡으면서 로키드 마틴 기술진들과 무기 수정 작업들을 같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된다면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질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키예프의 11일 개발을 완료해 비행을 앞두고 있는 이상 그러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었기에 이를 통해 공중발사체 탑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우주 발사체의 누리호 개발에 힘써온 결과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키예프의 10일 첫 비행과 더불어 올여름 2차례 우주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6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 개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인공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오르고
8월 3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 위성 다누리가 달에 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과 우주 탐사 기반 기술 그리고 미사일 추진 기술력까지 확보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최고 튜브였습니다. 우주 최강 한국의 자주국방을 위해 저도 쉼없이 달리겠습니다. 구독을 하시면 올라오는 영상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